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슈팅스타 황금별을 잡아라 진에게 고운별입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하나 둘씩 사라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행보와 함께 연말 배당에 대한 매력도가 부각을 받으면서 오늘 금융업종 그리고 통신업종들이 좀 주목을 받았죠. 다만 미국 기술주의 낙폭으로 기술주에 대한 투자 심리는 악화가 됐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 하락의 영향으로 장 초반 내림세를 보였는데요. 외국인의 순매수세에 힘입어 상승세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0.38%가량 상승한 3,017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오늘 장중에 상승과 하락을 조금 오고 갔는데 오늘 좀 하방 압력이 더 크게 작용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장중에는요, 천선이 무너지는 모습도 나타났는데요. 다만 개인의 매수세 하락폭은 조금 줄였습니다. 전날 대비 0.65%가량 내린 1,001포인트, 1,000포인트 선을 지켜준 채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이 배당주를 중심으로 해서 5,300억 원가량의 물량을 강하게 담아냈고요. 그런데 개인이 오늘도 물량을 뱉어냈습니다. 5,200억 원가량 매도 우위를 보여주네요. 다음 코스닥 매매 동향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나홀로 순매수를 보였는데요. 1,200억 원가량 담아낸 반면 외국인이 300억 원 그리고 기관이 1,000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를 보여줬습니다. 12월 가장 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 연초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스물스물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국내 증시를 떠난 개인은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코스피 거래 대금이 6거래일 연속 6거래 만에 겨우 10조 원을 회복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 연초였던 44조 원과 비교했을 때 아직도 현저하게 낮은 거래 대금이 지금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도 테마성 장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우리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지 현명하게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을까요?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시장에 보는 눈을 조금 더 키워드리기 위해서 강의 시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내 종목에 대한 진단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요일이 금요일이죠. 1577-8159번으로 문자 상담 신청해 주면요.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으로 먼저 함께 하실 전문가 만나보시죠. 네, 오늘 이 시간 더욱더 특별하게 만들어드릴 전문가님 김용민 대표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네, 대표님 저희가 이틀 전에 봤잖아요. 네, 그렇죠. 네, 또 이렇게 금요일에 인사드리게 됐는데 이틀 전에 황금별 공약주로 말씀을 해드렸던 종목이 단 하루 만에 13%의 상승률 달성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시청자님들 대신해서 제가 감사 인사 좀 드릴게요. 네. 네, 그럼 시청자님들께 오늘도 이러한 또 알찬 종목 소개도 해드리고요. 또 시장을 보는 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드릴 예정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 전에 앞서서 인사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바람이 이제 많이 불면서 아마 바깥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웠는데 바깥 날씨뿐만 아니라 오늘 국내 증시에도 사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하셨던 분들이나 사실 작년에 투자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과는 전혀 다른 12월의 시장이 펼쳐지면서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가 있었나 아니면은 내년에는 이런 시장이 연속적으로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4일 연속, 5일 연속 막 최고 수치를 기록하면서 시장에 대한 변수가 사그라들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어려운 시장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50분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올해 연말뿐만 아니라 2022년도에 여러분들께서 가야 되는 방향성과 그리고 핵심 종목까지 모두 말씀드릴 예정이니 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셔서 필요하신 정보 모두 다 가져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어떠한 시각으로 내년을 바라보고 계실까요? 오늘 강의 시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강의를 최대한 알차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방송 끝나고 나서 무료 공개 방송 시간을 통해서도 알찬 정보가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무료 공개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홈페이지로 입장하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4글자 검색해 두셔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입장하셔서요. 김용민 대표님 사진 바로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 꾹 하고 눌러주세요.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무료 공개 방송에 입장할 수 있는 방법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종목 상담 시간도 마련이 되어 있죠. 1577-8159번입니다. 여러분들 무료 문자 상담 1577-8159번 저희 상담을 잠시 후에 진행을 할 예정인데 지금부터 접수를 받고 있는 겁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문자 상담 많이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강의 주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 따는 법 오늘의 주제 2022년 대시세 도전 역대급 기회 핵심 대장주를 찾아라. 네, 딱 9거래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을 준비할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김용민 대표님께서 오늘 좀 알찬 강의 시간을 통해서 좀 내년을 어떻게 준비하면 현명하게 준비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대표님 정말 핵심만 쏙쏙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제 금일 방송인 만큼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셨던 사실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는 이제 연말에 대한 투자보다는 2022년도에 어떤 식으로 시장이 움직일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준비해온 주제 2022년도에 대시세를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 대시세라는 것은 사실 몇 가지의 조건값이 필요해요. 한 종목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슈가 나온다고 했을 때 사실 그 관련 섹터나 시장 자체가 무너지면은 이 종목이 100% 갈 종목이 50%밖에 안 가고요. 200% 갈 종목이 100%밖에 안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시세가 나오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종목에 대한 기대감과 섹터에 대한 상승과 지수에 대한 상승이 동반됐을 때 진정한 대시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22년도에 대시세가 나오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수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국내 지수가 어떻게 움직일지 여러분들께서 역대급 기회라고 할 수 있는 섹터가 뭔지 그리고 그 역대급 섹터 안에서의 핵심 대장주가 뭔지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오늘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는 지수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올 연말에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가 딱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금리에 대한 얘기죠. 금리 인상을 진행하겠다. 두 번째는 테이퍼링. 이 2가지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 시장에서 강하게 떨어졌습니다. 이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미크론에 대한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통계 자료가 나오면서 전파력은 굉장히 뛰어나지만 이제 치명률은 좀 낮다라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배제해도 상관이 없는 시장이 됐습니다. 물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연속적으로 코로나 관련주들이 연일 상승을 보여주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건 맞습니다. 이 숫자가 꺾이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의 강세가 나오겠지만 우선은 우리가 금리에 대해서 테이퍼링에 대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고 말했던 이제 파월 의장이 이번에 금리를 내년에 3에 올리겠다. 그리고 테이퍼링을 3월에 종료시키겠다라는 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2022년 1월부터 매달 150억 달러씩 자산 매입을 축소하려고 했는데 이 수치 자체를 무려 2배를 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300억 달러씩 줄인다고 했을 때 1월부터 6월까지 진행돼야 되는 테이퍼링이 2배로 줄어들어서 3월에 조기 종료가 된다. 이런 이슈가 나왔죠. 즉 지금까지 이 테이퍼링을 빠르게 진행하고 금리 인상을 올린다는 것은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을, 어떠한 시각을 갖고 있고 어떠한 관점으로 빠르게 이 자금을 회수하려고 하는지 의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근데 단순히 이 내년의 금리의 3회 인상을 볼 게 아니라 2022년도에 3회, 23년도에 3회, 24년도에 2회, 즉 3년 동안 토탈 8번의 금리 인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결국에 지금까지
풍부한 유동성으로 시장을 끌어올렸던 종목군들 중에서 진짜가 아닌 종목들, 그러니까 옥석 가리기가 이제부터는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즉 지금까지는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시장에 돈이 많기 때문에 증시 자체를 강하게 끌어올렸다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진짜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 진짜 성장에 대한 산업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 종목군들이 움직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진짜를 고르지 않으면은 지금부터는 낙폭이 강하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은 제가 여기 위에다가 국내 증시는 오히려 호재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호재일지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 증시의 상승률을 먼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17%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17%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올 연초부터 연말까지 굉장히 높은 폭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국내 증시 보시면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국내 증시는 어떻게 됐나요? 철저하게 소외되는 시장이었습니다. 코스피 5%밖에 상승하지 않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3%밖에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국내 증시는 왜 이렇게 상승을 못했을까요? 간단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이제 기업들이 이제 매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사실 코로나 이후에도 시장이 빠르게 회복이 됐다고 하면은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중심입니다. 반도체, IT, 완성차.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에 대한 타격이 굉장히 컸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경제 성장률과 국내의 경제 성장률 차이를 비교해 본다고 했을 때 이렇게 증시 차이가 4배, 5배 날 정도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기업에 대한 실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 영업이익률, 기업의 성장률 자체도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라는 이 제조업이 주 영업이라는 특성상 증시 상승률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방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내용과도 같이 이제부터 시장에서 옥석 가리기가 진행된다고 했을 때 거품으로 올라갔던 미증시가 빠진다고 했을 때 반대로 우리나라 국내 증시처럼 영업이익률도 늘어나고 기업도 점점 성장하고 있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성장을 안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비교적으로 더 높은 성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 미증시나 글로벌 증시보다 국내 증시가 훨씬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들께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미 눈치 빠른 외국인들의 수급은 국내 증시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1월부터 10월까지 무려 31조를 순매도했던 외국인이 11월 달부터 오늘날 12월 17일까지는 5조 원이 넘는 순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코스피 기준에서 5조 2천억 원을 순매수했고요. 코스닥 기준에서는 8,600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반대로 이 개인 같은 경우에는 순매도 포지션으로 전향이 됐습니다. 즉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 허리 산업이자 핵심 산업인 반도체 수급에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막대한 돈이 들어왔을 때 사실 이 포트폴리오에 편입시킬 수 있는 종목들이 한정적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4차 산업에 반드시 필요한 산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4차 산업에 반드시 필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반도체부터 연결돼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산업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집중적으로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추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4차 산업에 반도체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 반도체와 함께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산업들, 지금 이미 오른 종목들이 아니라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섹터와 종목군들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 산업을 이 영웅은 난세에 탄생한다는 말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지금 현재 옥석가리가 진행되면서 대다수의 종목들이 빠질 때 이 난세에서 대기업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이 경쟁을 하면서 대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은 분명히 탄생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한 기업이 선두를 가버리면은 이 종목들이 이 산업 자체가 경쟁이 없기 때문에 빠른 성장이 불가능합니다. 이 산업 자체가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글로벌 대기업들이 다양한 기업들의 협업을 통해서 경쟁을 통해서 시장에서 강한 상승 탄력이 나오고 강한 성장이 나오고 강한 여러분들의 시세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이 영웅,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되는 2022년도에
대시세가 나올 수 있는 이 난세 속에서 영웅이 될 수 있는 산업이 뭐냐? 저는 딱 한 산업, 자율주행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율주행 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주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을 선점하는 대기업들의 경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최근에 이 독일 벤츠에서 자율주행 레벨 3단계를 인증을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자, 미국 자동차 기술자 협회가 제시한 자율주행 단계입니다. 지금 대다수의 자동차들 같은 경우에는 0단계, 1단계, 2단계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3단계, 4단계, 5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첫 번째인 3단계에 대한 인증이 진행됐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데 단순히 이거 숫자 하나 차이가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차이는 명확하고 극명하게 다릅니다. 이 무슨 차이냐? 0단계부터 2단계까지는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의 잘못입니다. 0단계부터 2단계까지는 운전자의 잘못인데 3단계부터 5단계까지는 제조사의 잘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기업들은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죠. 3단계까지 갔다는 거는 기술이 지금부터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사실에 여러분들께서 주목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벤츠가 이번에 자율주행에 대해 3단계 인증을 했다 하니까 바로 아우디도 4단계 테스트 돌입하겠다 이야기 나오죠. 그에 맞춰서 삼성전자 고성능 차량용 반도체 치운다. 자율주행 시대 정조준.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주목해서 본다고 했을 때 사실 몇 가지를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바로 완성차 업체뿐만 아니라 반도체 업체, 그다음 최근에 애플 아니면은 뭐 구글, 아마존 결국에 IT 기업이든 완성차 업체든 반도체 업체든 소프트웨어 업체든 대다수의 기업들 각기 다른 분야의 산업들에서 이 산업에 뛰어들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왜 중요한지 여러분들께서 먼저 아셔야 됩니다. 자, 말씀드렸죠. 여기서부터는 제조사가 책임을 집니다. 즉, 굉장히 고성능에 대한 기능이 필요해요. 이 자율주행에 대한 고성능의 기운, 일단은 레이더가 있겠죠. 카메라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다양한 부분이 이 자율주행에 들어가기 때문에 한 분야에서 이 모든 것을 개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즉, 대기업과 대기업이 협업을 해서 이 시너지를 통해서 이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력을 올리는 게 핵심입니다. 근데 이 시장이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모든 업체들이 당연히 사이좋게 나눠 먹을 수 없겠죠. 나눠 먹을 수 있는 파이는 정해져 있습니다. 어떠한 기업들은 이만큼을 먹으려고 하고 어떠한 기업들은 4분의 1을 먹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쟁 속에서 시장에서 강한 시세가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이 결국 고도의 집합에 끝이면서 반도체, 로봇, 카메라, 대다수의 기업들이 뛰어들 수 있는 그런 핵심 산업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게 자율주행이 왜 대시세가 나오냐? 바로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시세가 나오는 조건 중에서 첫 번째, 선진국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국내 이슈 아니면 뭐 아시아권이 아니라 미국, 유럽, 선진국에서 이 이슈 자체가 출발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경쟁이에요. 자, 볼까요? 여러분들, 전기차 열풍이 불었습니다. 어디서 왔나요? 테슬라에서 왔습니다. 테슬라에서부터 시작된 전기차 열풍이 국내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면서 전기차 열풍이 왔어요. 202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이 전기차 관련주인, 2차 전지 관련주에서 양극재 관련주의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에는 상승률이 굉장히 적었죠. 하지만 이제 2021년도부터 어떻게 됐나요? 루시드, 리비안, 대다수의 전기차 업체들이 뛰어들면서 경쟁이 됐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산업이 급격하게 팽창했습니다. 44,000원 있던 종목이 순식간에 57만 원까지 1,100%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른 산업 볼까요? OTT입니다, 여러분들. OTT 어디서부터 출발했나요? 넷플릭스에서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했죠. 이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넷플릭스가 시장을 아예 장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2021년도에 어떻게 됐나요? 애플 TV, 디즈니 플러스, 다양한 글로벌 업체들, OTT 업체들이 국내 시장에 들어왔고요. 거기에다가 뭐 국내 기업들인 웨이브, 왓챠, 티빙, 대다수의 OTT 업체들이 열풍을 불었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경쟁이 붙으면서 강력한 시세가 나왔습니다. 알로에스 같은 경우에는
540원 하던 종목이 4,455원까지 무려 700%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경쟁과 선진국에서 넘어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로블록스예요. 메타버스의 열풍으로 넘어왔습니다. 미국에서 출발했죠. 글로벌 선진국에서 출발했습니다. 자, 그러면 메타버스는 로블록스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현재 국내에 있는 네이버 제페토 받았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사명을 메타로 바꾸면서 메타버스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경쟁이 시작되죠. 자이언트스텝 같은 경우에는 2만 천 하던 종목이 무려 단기간에 월봉상으로 700%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모든 산업 같은 경우에는 경쟁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경쟁을 통해서. 혼자만 선두로 나간다면은 경쟁에서 도태되기 때문에 성장이 되는데 둔화될 수밖에 없지만 라이벌끼리의 경쟁을 통해서 빠른 성장이 가능합니다. 메타버스가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는 이유가 그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페이스북이 메타로 사명을 변경한다는 것은 기업의 방향성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 보세요, 여러분들. 기아차에서 기아로 바꿨죠. 차라는 모터스, 제조사라는 것을 떼버리고 서비스, 모빌리티로 바꾸면서 기아가 다시 한번 도약하는 모습을 여러분들께서 보셨을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메타버스 지금부터 산업이 급격하게 팽창하면서 앞으로 더 높은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산업임에는 분명하지만 분명 그 안에서 위아래로 흔드는 음봉은 나아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만 조심해서 투자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렇다면은 오케이, 좋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자율주행 관련주에서 여러분들께 뭘 찍어내냐, 어떤 종목을 찍어내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싶은 종목은요. 첫 번째로는 글로벌 대기업과 협업을 해야 됩니다. 제가 자율주행은 글로벌 기업과 글로벌 기업의 경쟁이라고 말씀드렸죠. 글로벌 기업과 협업을 합니다. 무려 60조 규모입니다. 국내로 따지면은 굉장히 수준 높은 기업과 굉장히 상위 기업과 유사한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고요. 2030년도까지 시장 규모가 무려 200조에서 1,300조까지 6배를 성장할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보통 산업이 성장하기 시작한 초창기에 가장 빠른 종목의 상승이 나옵니다. 메타버스도 이번에 주목받으면서 단기간에 자이언트스텝 700% 상승하는 거 보셨죠, 여러분들? 이번에 자율주행도 마찬가지로 2022년도에 시장에서 엄청난 상승이 나아질 수 있는 종목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모든 종목들, 에코프로비엠, 자이언트스텝, 아니면 뭐 메타버스 관련 중에서 맥스트, MP 이런 종목들 있죠. 알로이스, 모든 종목들의 대상승을 나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값 중에 하나가 바로 상장 이후 최대 거래량입니다. 누군가 시장에 돈을 밀어 넣었다는 거겠죠. 높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최대 거래량이 나왔다는 거는 그때부터 대시세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상장 이후 최대 거래량이 발생한 종목들 주목해야 되고요. 거기에 따른 상승 탄력 속에서 최저점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거기다가 상승 모멘텀 필요하다 말씀드렸죠. 종목에 대한 이슈도 필요하고 섹터에 대한 이슈도 필요하고 지수 아까 말씀드렸죠. 국내 증시는 상당히 저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신다고 하시면은 이러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트리플 모멘텀을 갖고 있는 이런 종목을 반드시 공략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 자체를 언제 공개하냐? 바로 2022년도 대시세가 예상되는 글로벌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고성장이 가능한 더블 모멘텀 종목,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빠르고 가장 높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핵심 대장주를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방송 끝나고 바로 9시 20분에서 무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공개하니까 여러분 반드시 참여하셔서 이 자율주행에 대한 시장 방향성 그리고 핵심 대장주까지 모두 다 확인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율주행 시장에 대해서 왜 주목을 해야 되는지 정말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어떠한 종목도 눈여겨봐야 되는지 그중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해 보이는데 그 종목
한 종목을 오늘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홈페이지로 입장하시면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로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2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4글자 검색하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어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요. 스크롤 쭉 내려주세요. 김용민 대표님의 독사진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 꾹 하고 눌러주시면요. 방송 끝나고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꼭 참여해 보시길 바라면서 저희 오늘 강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김용민 대표님의 황금 종목 수익률 탑5를 보고 왔습니다. 탑5 5위에 새로운 종목이 이름을 올렸네요. 바로 유진 로봇인데요.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는 12월 15일 바로 이번 주 수요일 날 황금별로 말씀을 드렸었죠. 단 하루 만에 13%의 상승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4위입니다. 핑거인데요. 이번 달 공략주였습니다. 단 2주 만에 시원한 슈팅이 나오면서 15%의 상승률을 안겨줬고요. 탑3는 제주 반도체네요. 11월 24일 황금별 공략주로 말씀을 드리면서 17%의 슈팅 2주 만에 나왔습니다. 탑2 이노뎁 함께 확인해 보시죠. 11월 17일 날 말씀을 주셨고요. 와, 무려 22%의 상승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3거래일 만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마지막 1위는요. YG 플러스입니다.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 말씀을 해주셨던 종목인데 29%, 30%에 가까운 상승률을 안겨줬습니다. 엔터와 메타버스의 모멘텀을 동시에 안고서 슈팅이 나왔었는데 이러한 종목도 어디에 없을까요? 오늘 중간 점검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 나눌 종목은요. 케어랩스입니다. 케어랩스 11월 24일 황금별 공략주로 말씀을 주셨고요. 1,350원을 터치하면서 10% 두 자릿대 상승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10,000원 돌파가 가능할지 라운드 피겨를 다시 한번 도달할 수 있을지가 궁금하거든요. 네. 저 일단 케어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렸을 때 이 카카오가 휴먼스케이프라는 기업을 인수한다는 모멘텀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일단 2022년도에 여러분들께서 주목해야 되는 게 이 유동성 자체가 죽는다고 여러분들께서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맞아요. 유동성이 많이 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개인 투자들이 시장에서 투자를 했던 거와 같이 기업들과도 마찬가지예요. 현금을 굉장히 많이 갖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현금을 가지고 이제 기업들을 공격적으로 인수하든지 M&A를 하든지 이러한 공격적인 투자가 진행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모멘텀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분명히 상승하기 위한 종목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말씀드렸던 구간이 바로 이 구간입니다. 바로 추세가 하방으로 꺾였던 종목은 상방으로 꺾는 데는 큰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돈이 들어와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중이지만 여러분들 하락하는 데 걸린 시간이 무려 거의 9개월입니다. 9개월에 걸린 하락을 단기간에 한 달 만에 바로 튀어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올라가는 데에 걸리는 시간이 있을 뿐 이 종목은 충분하게 튀어 올라가기에는 거래 대금이 충분하게 들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나오는 변동성 속에서 사실 이 거래 대금 터진 이 양봉 속에서 위아래로 흔들리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시면서 감안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 가격대에서 익절을 하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122평선 자체가 아주 강한 지지선이 되어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즉, 저 부분에서 여러분께서 평단가 조절을 하신다면은 지지 않는, 시장이 밀리더라도 지지 않는 투자 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수익 실현하는 데는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가격 전략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만약에 또 추가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122평선 그때를 좀 평단가를 맞출 수 있는 가격대로 노려보셔라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 황금별 공략주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노뎁인데요. 이노뎁 같은 경우에는 11월 17일 황금별 공략주로 말씀을 드렸었고 22%의 상승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 신규 상장주인데 최대 주주가 나는 보호예수 물량을 한 주도 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강하게 말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좀 다시 또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사실 네. 이 기업에 대한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 네. 사실 필요한 조건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목에 대한 모멘텀도 필요하고요. 네. 산업에 대한 모멘텀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지수에 대한 모멘텀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 메타버스 산업에 대해서 그다음에 국내 증시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사실 그렇다면은 지금부터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산업군들 내에서 종목군들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종목에 대한 호재가 필요한 것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호예수를 풀지 않겠다. 즉, 이 기업에 대한 주가 상승 의지가 강한 이 오너에 대한 모멘텀 자체는 여러분들께서 시장에서 받을 때 호재로 받아들이기에는 충분하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리고 거의 한 3거래일 만에 목표가를 도달했지만 분명히 매도하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의 추가 상승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겁니다.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은 분명하게 존재한다 말씀을 드립니다.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성장하고 있는 그리고 지금 경쟁이 시작되고 있는 산업인 만큼 시장에 대한 성장 여파가 굉장히 큽니다. 2030년도까지 거의 1,000조 원 가까이 시장에서 팽창할 수 있는 산업이고요. 이 메타버스 기업 중에 하나인 이 페이스북이 이름이 메타로 바꾸면서 이 산업의 본격적인 심화가 팽창이 경쟁이 시작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바라보고 있는 관점에서 이 메타버스 관련주를 엮였다면은 충분한 상승이 나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전략적으로 가격을 잡는다고 하시면은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낮게 본다고 하셨을 때 25,000원 이 구간이 바닥 구간이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시장 지수나 여러 가지에 대한 변수에 따라서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25,000원 구간에서 모든 물량을 실으라 말씀을 드리진 않겠고요. 일부 물량을 실으셔서 여러분들께서 반등이 나올 때마다 시세를 한 번씩 줄 때마다 지금처럼 윗꼬리가 길게 달리는 시장에서는 시세를 줄 때마다 익절하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메타버스의 성장 모멘텀을 안고 다시 한번 시세를 분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다음 종목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YG 플러스인데요. 11월 10일 대표님께서 처음 방송에 나오셨을 때 말씀을 해주셨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1,950원 터치하면서 29%의 상승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최근 엔터 관련주들 보면은 좀 너무 많이 눌리지 않았나. 이제는 조금 다시 상승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어떻게 일단 보세요?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이 콘서트나 아니면 네. 이러한 콘서트를 제외하고도 이제 뭐 팬 플랫폼이나 아니면 이제 중계권이나 아니면 굿즈나 이런 다양한 캐시카우를 만들 수 있는 산업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의 가장 핵심적인 홍보 방식이면서 매출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콘서트입니다. 네. 즉 코로나 자체가 잠잠해지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악재 속에서 시장에서 소외받을 수 있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이 종목들이 낙폭이 나오는 것을 봤을 때 시장의 낙폭보다 적은 것도 분명하며 종목에 매물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매물들은 대다수가 이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지쳐서 시장에서 부각을 받지 못하고 코로나 관련주가 강하게 움직이고 특정한 이슈를 갖고 있는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이는데 이러한 종목들이 부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실망 매물이 출회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 시간을 투자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격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이러한 시세를 강하게 줬던 종목들 특히 꾸준하게 우상향해주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이 122평선을 깨지 않고 끌어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인 8,000원대부터 7,800원대까지 여러분들께서 물량을 충분하게 모으신다면은 아마 지지 않는 가격대, 즉 그리고 단기간에 10,000원대까지도 충분하게 튀어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잠잠해졌을 때 그다음에 여러 아티스트들이 무대에 서고 굿즈를 팔고 그다음에
이제 중개권을 팔 수 있을 때 그때부터는 이미 이 종목을 잡기엔 늦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주목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악재로 인해서 현재 실망 매물이 좀 출회를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부터 모아간다면 코로나19가 끝날 때쯤에는 수익 실현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 종목 정말 따끈따끈한 종목인데 수익률도 뜨겁습니다. 12월 15일 이틀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최고가 5,000원을 터치하면서 13%의 상승률을 달성을 했어요. 단 하루 만에 두 자릿대 상승률이 나왔거든요. 네, 박수! 네, 축하드리고요. 저는 사실 이게 단기 과열로 인해서 지금 단일가로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보통 단일가 거래가 되면 눌리기도 마련인데 그렇죠. 네, 이렇게 상승을 계속하는 거 보면서 와 진짜 동력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단 이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마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릴 때 이 네. 삼성전자의 로봇 산업에 이제 진출한다는 이슈가 시장에서 강하게 부각받는다고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바로 이틀 전이기 때문에 아마 대다수의 분들께서 기억을 하실 텐데 사실 아까 전에 강의에서 말씀드린 내용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제부터는 시장에서 진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그런 섹터군들에 대한 옥석가리기가 진행이 될 겁니다. 결국 기업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기술력을 기반으로 합치거나 확장하거나 재융합을 해서 결국 새로운 기술력을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로봇 관련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서비스용 로봇과 제조용 로봇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 이 산업에 대해서 대기업들이 뛰어들었을 때 커질 수 있는 가능성과 그 안에서도 로봇 관련주들이 어떠한 로봇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실제 이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도 차트 보시면은 특정 가격대 안에서 최대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상장 이후 최대 거래량이 터지면서 추세 자체를 하방에서 한 방에 밀어 올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까 케어랩스랑은 조금 다른 양상인데요. 이런 식으로 돈이 강하게 들어왔을 때는 추세를 단기간에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주목해야 되고 그게 특정 조건값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로봇 산업 같은 경우에 단순히 로봇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이 자율주행과도 연결되고 다양한 산업과도 연결될 수 있는 이 고기술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로봇 관련주를 내가 만약에 못 잡으셨다. 내가 만약에 로봇 관련주를 못 잡으셨다 하시면은 12월이 지나기 전에 2022년도가 오기 전에 글로벌 이벤트를 갖고 있고 모멘텀을 갖고 있고 2022년도에 뭐 300%, 500% 대시세가 나올 수 있는 자율주행 관련주는 반드시 놓치지 말고 잡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방송 끝나고 바로 9시 20분에 여러분들께 그 종목에 대한 모멘텀, 방향성 그리고 시장에 대한 상승 동력까지 모두 다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꼭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필요한 정보들 가져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언제나 어떠한 업종이 갈 거는 알 것 같은데 그 종목을 잘 모르는 게 답답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대표님께서 자율주행 관련주 한 종목을 또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무료 공개 방송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네 글자 검색해 주시면 입장 가능하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스크롤 쭉 내려주시면은 대표님 사진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 눌러주세요. 무료 공개 방송에서 오늘도 정말 알찬 정보 많이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그럼 종목 AS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황금별을 잡아라 시간입니다. 오늘도 대표님께서 알찬 종목 한 종목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그 종목 뭔지 빠르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또 네. 이게 종목이 또 바로바로 올라가다 보니까 또 부담감이 또 생겼네요. 오늘 네.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추천해드리고 싶은 종목은 KG 모빌리언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모바일 서비스 결제라는 재료를 갖고 있고요. 지금 현재 미국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그렇고 이커머스 시장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상승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일단 전염병, 코로나19라는 전염병 이후에 생활 습관 자체가 완벽하게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오프라인에서 쇼핑을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 쇼핑을 하고
배송을 하고 그다음 결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산업이 성장한 상태에서 코로나가 끝나면서 죽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얼마 남지 않은 이제 마켓 컬리에 대한 호재도 분명히 작용해서 시장에서는 강하게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닥권부터 또다시 거래 대금이 강하게 들어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기존에 9월 달에 거래 대금이 들어왔던 이 악성 매물이 있는 구간에서 주가가 하락하지 않고 꾸준히 상승한다는 것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 주가를 올리는 누군가는 여기에 9월 달에 물려있는 개인 투자들을 탈출시켜주기 위해서 올리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분명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 종목을 공략하신다고 하시면은 이제 12월 20일 시초가 여러분들께서 이하에서 천천히 분할 매수를 통해서 공략하신다면은 단기간으로 봤을 때는 이제 손절가는 이 주가가 상승이 나오기 직전이었던 이 11,600원 부근까지만 여러분들께서 지켜주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상승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이 전고점 구간이었던 13,800원은 가볍게 넘겨줄 수 있다 봅니다. 왜냐면은 지금 거래 대금이 굉장히 크게 들어왔고 추세가 상승 추세로 단발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빠르게 올라가 준다고 했을 때는 15,000원까지 오버슈팅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시장에서 주가가 천천히 움직일 때 하나 분할 매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투자 전략을 가져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황금별 공략주 KG 모빌리언스입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에서 분할 매수 한번 해보시고요. 목표가는 1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1,600원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일주일에 단 하루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들어드리는 별다방 시간입니다. 1577에 8159번으로 종목 고민들 접수받고 있는데요. 지금도 신청 가능합니다. 1577에 8159번 문자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첫 번째 문자 상담부터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 상담 종목은요. 현대바이오입니다. 현대바이오를 35% 보유 중이고요. 29,300원이라고 하시는데요. 외출을 다녀와 보니까 익절 시기를 놓쳤습니다. 꼭 목표가와 손절가 부탁드립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 네, 시청자님께서 좀 안타깝네요. 스탑로스 기능을 사용 안 하셨나 봐요. 어떡해요. 일단은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아마 대다수의 분들이 알고 있는 코로나 관련주죠. 코로나 관련주인데 이제 이 코로나 관련주에 대해서는 제가 시청자분들께 많이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오미크론에 대한 통계 자료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이슈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7,000명대가 연속적으로 나오면서 시장에서 부각받고 있는 거는 맞지만 이 추세 자체가 언제 꺾일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세가 처음에 나왔을 때보다 혹은 델타 변이가 나왔을 때보다 점차적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말씀해 주셨던 가격대가 29,300원대인데 사실 가격적인 전략을 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 가격대는 아닙니다. 다행히 높은 가격대는 아니지만 비중이 35%라고 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비중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일단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에서 이제 11월 말에서 돈이 한번 강하게 들어오면서 추세를 바꾸려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다만 이 하방 추세를 꺾기에는 들어왔던 돈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다시 밀리는 모습이 나왔죠. 하지만 이 종목이 지금 단발적인 이슈로만 주가가 한 번씩 올라가주는 모습이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냐. 다음에 단발 시세가 나왔을 때는 또다시 이러한 하락세가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시청자분께서 이 종목을 공략하고 계신다고 하시면은 다시 한 번 더 평단가 부근이나 내 평단가를 넘어갔을 때는 비중을 줄이거나 아니면은 전략 매도를 통해서 현금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빠질 때 다시 공략하든지 아니면 다른 종목을 공략하는 전략도 반드시 여러분들 숙지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바이오 만약에 매수가 근처에 오시게 된다면 비중 축소를 한번 해보시라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담 도와드릴 종목은요. 도와주세요 SY 4,020원의 10%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 종목은요. 음압병실 관련주이기도 하고 태양광 에너지 섹터로도 엮여있는 종목입니다. 음압병실 관련주들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데 이 종목은 좀 답답해요. 그렇죠. 움직임이 조금 이제 GC 신소재나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조금
조금 답답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건 맞습니다. 네. 일단 4,020원이면은 지금 한 10% 정도 가격이 빠져 있는 상태네요. 일단 이 종목을 어떠한 관점으로 투자했고 어떠한 관점으로 지금 이 종목을 끌고 갈 생각인지에 따라 사실 투자 전략이 조금씩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일단 저는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2050년도까지 본다고 했을 때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는 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 긍정적인 모멘텀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 이 SL이라는 종목을 투자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압병실이라는 재료로 투자를 하셨을 겁니다. 대다수의 지금 투자자분들께서 코로나 관련주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단발적으로 많이 튀어 올라가는 종목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 순환매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지수가 많이 빠졌을 때조차 3,200원대에서 큰 폭으로 낙폭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게 맞습니다. 즉 여기에서 추가적인 매물 출회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사실 상당히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많이 상승했던 종목군들보다는 낙폭이 나올 확률은 상당히 적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에서 시장에서 코로나가 이제 음압병실에 대해서 이동식 음압병실에 대해서 주목을 받을 때 이 종목이 상승폭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차라리 상승 탄력이 빠르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포트를 교체하는 것도 분명히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고요. 물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종목을 투자하신다고 하시면은 4,200원까지 올라가셨을 때 한 번쯤은 물량을 줄이거나 익절하시는 전략을 가지시고요. 지금 전저점 구간을 깨면은 어디까지 내려갈지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탈했을 때는 물량을 어느 정도 줄여서 투자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4,200원 목표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물량을 조금 매수를 하시고서 4,200원 도달하시게 되면 매도하시라는 의견 잡아주셨고요. 다음 종목도 좀 빠르게 여쭤보겠습니다. 알차랍니다. 비중 20%, 평단가가 51,000원입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 네, 지금 현재가가 32,300원입니다. 네, 일단 알차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타버스의 핵심이었던 제페토, 네. 이 네이버와 연계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상승 모멘텀은 명확해요. 상승 네. 모멘텀은 명확한데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알차라의 대표가 이 종목 같은 경우 우리는 메타버스와 관계가 없다. 이런 언급을 하면서 사실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투자자분들께 상처를 준 기업입니다. 하지만 이 기업의 홈페이지를 들어가든 아니면 여러 가지를 보셨을 때 이 기업은 분명 메타버스의 제페토와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 산업이 커진다고 했을 때 산업이 커질 때 종목에 대한 핵심인 제페토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돈이 들어오지 않고요. 저점을 올리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을 투자하고 계신 분이라면은 지금 가격대보다 조금 낮은 가격대인 이 3만 원 가격대에서 평단 조절을 한번 진행을 해주시고요. 평단 조절이 끝나시면은 이 45,000원 구간에서 물량을 늘렸던 만큼 줄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45,000원 선에서 물량을 줄여보래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문자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이제 또 대표님과 함께 이별의 인사를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무료 공개 방송이 남아 있잖아요. 네, 네, 그쵸. 네, 세 가지의 모멘텀에 대해서 앞서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쵸. 무료 공개 방송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이에 대해서 설명은 당연히 해드리고요. 그리고 네. 지금 사실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종목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슈랑 시장에 대한 것을 모르면은 시장에서 종목군들이 출렁거릴 때 털려 나갑니다. 대다수의 분들께서 그냥 좋은 종목을 찍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그 좋은 종목과 함께 거기에 대한 나의 투자에 대한 확신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흔들림 속에서도 편안하게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뿐만 아니라 시장에 대한 방향성과 모멘텀까지 말씀드리는 방송 반드시 챙겨보셔서 여러분들께 필요한 투자 전략 2022년도는 조금 따뜻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2022년 따뜻한 한 해를 보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오늘 진행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홈페이지로 입장하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네 글자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입장하셔서 스크롤 쭉 내려주세요. 대표님 사진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 꾹 하고 눌러주시면요.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무료 공개 방송 참여하신 다음에 주말도 좀 편안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있습니다. 주말 동안 날이 많이 추울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월요일 날 웃으면서 만나 뵙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는 월요일 날 만나 뵐게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것입니다. 투자 결정은 투자자 각자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